내가 왜 이걸 지금 샀지? 3월 3일에 맥북 M5 프로랑 M5 맥스가 공개됐었죠. 그때 반응이 진짜 장난 아니었는데 CPU는 전작 대비 최대 15%, GPU는 최대 20%까지 올라갔다는 벤치마크가 나오면서 여러 매체에서 정말 예상보다 큰 발전이다라고 말을 했었고요. 사람들 반응도 엄청 좋았던 게 M1 칩이 지금도 현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M1을 쓰시는 분들도 이참에 넘어갈까 고민을 할 정도였으니까 말을 다 한 거죠. 그런데 사실 저는 관심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윈도우만 20년 쓴 윈도우 골성 유저였거든요. 당연히 작업 스타일도 다 윈도우에 맞춰져 있어서 작업에 지장이 갈 게 뻔했고요. 노트북으로 또 작업을 하면 수명을 빨리 닳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런 비싼 돈을 주면서 맥북을 사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거기다 윈도우 유저가 감성 때문에 맥북을 샀다가 당근행 되는 거를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살짝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출시됐을 때쯤에 제가 직원 한 명을 뽑았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를 좀 알아보고 있었는데 제가 아는 PD님이 지금 맥북이 엄청 가성비고 작업하기에도 너무 좋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맥북 홍보대사 마냥 막 엄청나게 저한테 맥북을 사라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마침 나온 M5 프로를 제가 또 구매를 했었습니다. 제가 영상 작업만 거의 6년 넘게 해왔는데 왜 이걸 지금 샀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3개월 동안 실사용하면서 어떤 점이 좋았는지 다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내가 과연 맥북을 사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이런 것까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자인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색상은 스페이스 블랙으로 갔는데요. 사실 저는 아이폰을 샀을 때부터 스페이스 그레이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근데 12 프로 맥스를 샀을 때 그 색상이 품절이라서 못 샀고 아이폰 16을 살 때는 프로가 아니어서 결국 못 샀어요. 그래서 스페이스 그레이와 비슷한 스페이스 블랙을 사서 로망을 채웠고요. HDMI 1개, SD카드 슬롯 1개, C타입 3개, 맥세이프 1개, 헤드폰 잭 1개가 있습니다. 제가 윈도우를 썼을 땐 C타입 포트가 2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맥북에선 또 3개가 있으니까 생각보다 많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저는 연장선을 잘 활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디테일한 외형 같은 경우에는 M4랑 똑같아서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긴 한데 딱 개봉했을 때 애플의 그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 요즘엔 그런 게 없어졌다고 하기도 하고 저도 약간 같은 생각이긴 한데 이게 어쩔 수 없는 뽕이 차오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쁘긴 해요. 곡선도 깔끔하고 단차도 하나 없고 사과 마크 감성적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또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스펙을 맞췄지? 이걸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사양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맥북 프로 16인치를 구매했고요. 칩은 M5 프로 18코어 CPU에 20코어 GPU, 메모리가 48기가입니다. 저장 용량은 1테라 선택했고요. 제가 이렇게 구성한 이유가 저는 영상이 메인이거든요. 거기다가 영상을 촬영할 때 대부분 시네캠 4K로 찍습니다. 그래서 에어는 제 고민 선상에 없었고 기본 M5랑 M5 프로 이렇게 두 개를 제가 고민을 했었는데 메모리 대역폭 차이가 꽤 크더라고요. 영상은 CPU뿐만 아니라 GPU와 미디어 엔진이 동시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작업이라서 이 대역폭이 작업할 때 좀 버벅이는 정도가 많이 직결이 되거든요. 제가 또 멀티트랙을 또 많이 쌓는 편이라 프로 정도의 스펙이 필요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6인치를 구매한 이유는 제가 원래 32인치 듀얼 모니터를 사용했었는데 이게 16인치도 답답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14인치를 사용한다?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큰 사이즈로 제가 선택을 했고요. 16인치의 단점이 이게 휴대성이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애초에 저는 카메라를 좀 무거운 걸 들고 다니면서 단련을 하기도 했고 이동을 또 거의 차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불편함이 없겠다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가격 489만원 24개월 할부로 제가 구매를 했었어요. 지금 같은 스펙으로 보니까 600만원이던데 감사합니다 PD님. 그때 구매를 결정한 나에게 너무 감사해. 어쨌든 제가 이 제품을 3개월 정도 사용했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6년 넘게 윈도우로 편집해 오면서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가 5일 만에 다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사용했을 때 장점이 너무 많아서 이걸 다 풀 수는 없지만 제가 정말 좋았다 하는 거 8개 정도만 뽑아보자면 첫 번째로 작업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원활합니다. 윈도우는 작업할 때 아무리 좋은 컴퓨터를 해도 프리뷰가 버벅임이 있거든요. 이게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멈추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에요. 마치 게임할 때 내가 진짜 중요한 순간이야. 근데 멈춰버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윈도우로 작업할 때는 프록시 파일을 따로 만들었는데 이 프록시 파일을 만드는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거기다 프록시를 만들어도 타임라인을 높게 쌓아 올리거나 효과를 좀 많이 넣으면 갑자기 또 렉 걸리고 컴퓨터 갑자기 꺼지고 작업한 파일 날아가고
진짜 컴퓨터를 부셔버리고 싶은 그런 분노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맥북은 그런 게 없어요. 이거 하나 때문이라도 왜 안 넘어왔을까, 약간 이런 후회감이 밀려오더라고요. 거기다가 3개월 동안 사용하면서 블루 스크린 한번 뜬 적이 없어요. 확실히 칩부터 운영체제까지 한 곳에서 만드니까 안정성 하나는 진짜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든 생각이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작업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정말 가성비 제품이라고 저는 그때는 생각했어요. 참고로 제가 윈도우 컴퓨터로 작업했던 그 컴퓨터 가격이 450만 원 정도 됩니다. 맥북 가성비 맞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연동성.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애플 생태계를 이미 다 이룬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맥북이랑 또 묶이니까 엄청 편하더라고요.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이나 영상이 조금만 지나면 에어드랍으로 넘어가서 케이블 연결할 필요가 없고요. 메모도 아이폰에서 써놓은 거 맥북 켜면 그대로 다 떠 있어요. 애플워치 차고 있으면 맥북 앞에 앉기만 해도 비밀번호 안 치고 자동으로 잠금이 풀리는 것도 굉장히 편하고요. 물론 윈도우도 원드라이브나 드롭박스 같은 걸로 비슷하게 할 수 있지만 이 정도로 편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편의성 하나는 정말 못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적응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문턱을 못 넘어와서 결국 당근 엔딩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적응이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거기다 요즘에는 챗 GPT나 클로드 같이 AI가 발달이 엄청 잘 돼 있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커뮤니티 뒤지고 블로그 뭐 찾아봐야 했을 텐데 요즘은 바로바로 알려주니까 적응 속도 자체가 완전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맥북이 어렵지 않을까? 약간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처럼 20년 동안 윈도우를 사용했던 사람도 일주일이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단축키인데, 윈도우는 영어로 세팅이 되어 있어야 단축키가 먹히거든요. 근데 맥은 그런 게 아예 없더라고요.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고요. 커맨드 스페이스 누르면 이제 스팟라이트라는 게 나오거든요. 맥북에서 한 번에 다 되는 기능이라서 저 굉장히 자주 씁니다. 스크린샷도 커맨드 시프트 4 누르면 원하는 영역만 잘라서 캡처할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컨트롤까지 누르면 파일로 안 남기고 바로 클립보드에 복사가 돼서 이미지 복사 붙여넣기를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트랙패드도 정말 편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하다 보면 폴더나 인터넷 창을 여러 개 띄워놓고 작업을 하거든요. 윈도우는 이걸 하나씩 찾아야 되는 이제 번거로움이 있는데, 맥북은 손가락 3개로 그냥 트랙패드 위로 쓸어 올리면 켜져 있는 창이 한눈에 쫙 보여서 찾기 너무 편하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배터리인데 진짜 엄청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애플 공식 스펙으로는 동영상 재생 기준 최대 24시간이고 무선 인터넷 기준 최대 17시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사용할 때 이 정도는 아니긴 했지만 문서 작업이나 아니면 뭐 인터넷 작업 같은 거 했을 때 10시간 이상 정도 사용해도 한 40%에서 50% 정도 남았었고요. 만약에 내가 영상 편집을 한다, 실제로 제가 카페 같은 곳에서 영상 편집을 했었는데 한 6시간, 7시간 정도는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전력으로 사용을 했을 때는 이것도 10시간 정도는 했었던 것 같고요. 일곱 번째는 발열이란 팬 소음인데, 렌더링 할 때 제외하고는 팬 소리를 거의 듣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렌더링 할 때도 이게 할 때마다 들리는 게 아니라 좀 무거운 작업을 하고 나서 렌더링 했을 때 살짝 나는 정도였거든요. 데스크탑은 좀 시끄러워서 내 컨디션이 좀 안 좋다 이러면 거슬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맥북은 진짜 상당히 조용하게 사용하는 중입니다. 근데 제가 이 노트북을 끄고 다니진 않거든요. 맥북은 그래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폭염이다, 가방에 넣었을 때 이 등에서 따뜻한 느낌이 살짝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스피커랑 키보드인데, 스피커 소리는 진짜 선명한 것 같아요. 애플이 특허낸 포스 캔슬링 우퍼가 들어가 있는데, 스피커 드라이버 2개가 서로 마주보게 배치해서 소리를 왜곡시키는 진동을 줄일 수 있게 설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음도 더 깊게 나오는 것 같고 소리 자체가 훨씬 자연스럽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폴드 8을 산다는 사람들도 많고요. 거기다 가격도 300만 원에서, 그리고 마이크도 은근 괜찮았어요. 스튜디오크 3 마이크 어레이가 들어가 있어서 신호 대비 잡음비가 좋고 방향성 있게 소리를 잡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맥북으로 좀 통화한 적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뭐 소리가 안 들린다, 잘못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도 없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주변 소음도 알아서 걸러주는 것 같더라고요.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로지텍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었어가지고 타건감이 막 그렇게 낯설진 않았어요. 라이트도 들어오고 전원 버튼에 터치 아이디까지 있어서 로그인도 지문으로 바로 인식이 되고요. 정말 불편함 없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북을 실사용하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편집을 어떻게 이렇게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좋은 노트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무조건 강추드리긴 합니다. 다만 내가 뭔가 전문적인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구매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 중이긴 한데 안 되는 게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게임 같은 거, 제가 심심해서 메탈 슬러그 한번 해봤는데 버퍼링이 꽤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메탈 슬러그인데 말이죠. 그런데 다른 게임은 오죽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윈도우 컴퓨터를 제 옆에 끼고 다녀야 돼요. 물론 이것도 제가 잘 못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저 맥북 초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찾아보면 실제로 다른 분들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된다면 저한테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저 진짜 이거 너무 간절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애플에서 SSD 옵션을 넣으려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외장하드 하나 사서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불편하다고 느낀 게 우리가 파일을 삭제를 할 때 외장하드에서 삭제를 하면 한 번에 삭제가 안 되고 휴지통으로 가서 비워주기를 해야 완전히 삭제가 됩니다. 왜냐면 파일이 날아갔을 때 한 번 지켜주는 거니까. 그런데 정말 삭제해야 되는 파일일 때 제가 휴지통 비우기를 하잖아요. 갑자기 오류 먹어서 혼자 꺼지더라고요. 원인은 진짜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하다가 그냥 꺼지니까 그냥 윈도우에서 연결한 다음에 삭제하고 맥북으로 다시 가져와서 작업하고 이런 번거로움을 제가 좀 겪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결 방법 아는 사람은 댓글 한 번만 남겨주세요. 이거 외에도 일반적으로 사용했을 때 단점이 좀 있긴 한데 그건 다른 영상에서 제가 또 만들 거라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은 진짜 내가 전문적인 작업을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만 맥북을 추천드립니다. 당근 엔딩은 이제 우리 그만하자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작업용 맥북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스펙 설정해서 하단에 링크 남겨놨거든요. 여기 클릭하셔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진짜 비싼 제품들 많이 리뷰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